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3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이달 말부터 1년간 집필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 뒤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황 부총리는 새로 개발할 역사교과서에는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고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한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로 미래 세대가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를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황 총리는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 등의 역사 왜곡 우려에 대해서는 성숙한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회담을 하고 ADMM 플러스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미얀마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의 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한 이번 양자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현안과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세인인 미얀마 국방장관은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일 오전에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확대 8개국 대표들은 아세안의 최근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역과 국제 안보, 국방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아세안 군 의료센터 설립을 위한 개념문서 채택을 포함한 제3차 ADMM 플러스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를 예방하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3자 회담이나 한일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2010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 지역 주요 8개국이 참가하는 회의로 발전한 회의체입니다.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 간의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도모하는 정부 간 다자 안보 협의체인 이 회의는 지난 2010년에는 베트남에서, 2013년에는 브루나이에서 열린 바 있고 2013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우리 육군이 도입할 대형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이 미국에서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네,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 헬기라는 평가인데요. 2016년부터 인도됩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이 미국 현지에서 공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일 오전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에 위치한 보잉사에서 방위사업청과 육군,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치 가디언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시속 261km의 최대 순항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헬파이어라고 불리는 공대지 유도탄과 공대공 유도탄, 로켓과 기관총을 동시에 무장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유도탄은 최대 16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최신 사격 통제 장비와 생존 장비를 장착해 주야간 그리고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아파치 가디언은 기존 아파치 롱보우를 개량한 모델로 오는 2017년까지 36대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전력화하면 북한군 기갑 전력과 국지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500MD 등 현재 운용 중인 공격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워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공군이 ICT 신기술 기반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 공군 정보통신발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제2회 공군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과 ICT 신기술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2015년 공군 정보통신발전 국제세미나가 3일,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ICT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 등 주요 내빈과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해 공군의 ICT 정책 발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이신 여러분들로부터 고견을 듣고 최신 지식을 공유하여 민군 ICT 분야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성과의 장이자 발전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선 공군 전투력 발전과 연계한 혁신적인 ICT 적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호 본부장은 국가초연결진흥망 구축 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에 따른 네트워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인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제2회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과 ICT 신기술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은 내가 꿈꾸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안전한 신호등을 그린 김현지 학생이 공군 참모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선정하는 국방정보공개 제안 국민참여단이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3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34명의 국민참여단은 부대 현황을 설명듣고 천안함과 참수리호, 서해수호관을 견학했습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전적비를 찾아 참배한 뒤 정박돼 있는 함정에 직접 승선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마다 주부,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등 국방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을 국방정보공개 제안 국민참여단으로 선정해 수요자 입장에 폭넓은 의견을 직접 듣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방, 소통, 협력, 통합을 핵심 가치로 하는 국방 3.0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사관생도들을 주축으로 세계 15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순항훈련전단이 프랑스 셰르브르에 입항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해사 70기 생도 144명을 포함한 장병 630여 명을 비롯해 구축함 강감찬함과 군수지원함 대청함 등 2척의 함정으로 구성됐습니다. 1954년 이래 62회째를 맞이한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안목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는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131일간 아시아, 유럽, 미주 등 15개국 16개 항을 순방하는 총거리 56,100km의 세계 일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프랑스 셰르브르 항에 입항한 순항훈련 전단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시가 행진을 벌인 뒤 시내 중앙광장에서 사물놀이 공연과 군악, 의장대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주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한 교민들과 프랑스 해군 장병, 외국 무관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프랑스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함정으로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가졌습니다. 3박 4일간의 프랑스 방문을 마친 순항훈련 전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다음 기항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병단장 오시리 루가시 준장이 지난 2일 육군 공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 공병병과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부대 구조와 편성, 임무 수행 절차 이해 등을 중점 두고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공병 장비 소개와 교육훈련 현장 견학을 했으며 이스라엘 공병단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공병의 간격 극복용 교장 건설 장비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병과장 교류와 실무자 교류, 한국 교육과정 참가 범위에 공감하고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전방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이 모처럼 감성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군 7사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GOP 경계 지역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최전방 경계 초소 칠성 전망대 안이 흥겨운 멜로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군 7사단이 개최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현장입니다. 부대는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사기와 복무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단 군악대 장병들이 대중가요와 군가로 분위기를 띄우고 초청밴드 로맨틱 멜로디 초비와 하용곤 씨가 젊은 감성에 어울리는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초비 씨와 하용곤 씨는 이번 행사에 재능 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칠성 전망대와 인근 초소의 장병들은 근무가 없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 사단에서 마련한 공연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경계 근무를 하다가 뜻하지 않는 공연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경계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저르포! 험준한 지형과 싸우며 경계 근무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2일에 시작해 4일까지 인근 부대를 돌면서 진행됩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일야전군 사령부가 지난달 30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대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사령부와 인접부대 장병,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은 여성 3인조 전자현악 아티스트와 트로트 가수, 신인 걸그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장병들의 문화활동 여건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주민들과는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인사혁신처가 개방용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감사관은 국방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와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인터넷 나라 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11월 26일까지 육해공군 주요 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방산비리 등으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육군 1군단,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3,6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청렴 교육을 더욱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1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군 사격장과 비행장 등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갈등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육군회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국방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실시하고 참석자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가 한미 군수협력 자금을 활용한 2016년 군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합격한 사람은 국방자원관리, 국제자원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 해군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11월 27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라나는 세대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